이게 이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중요 내용들을 쭉 좀 이제 설명해 주신 거고요. 네. 곧 이어서 10월 달에는 국가 전략 기술 육성 방안을 내놓으셨어요. 여기서 국가 전략 기술이 모두 12개 분야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 이제 10월에 그거를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 그 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실 때 12개 분야를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범부처적으로 그리고 12개의 또 세부도 예. 한 50개 정도 만들어서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술 개발 자체에도 좀 뭐랄까 그 전략을 마련하고 왜냐하면 기술별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또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우리가 이미 네. 앞서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쫓아가야 될 것도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단계가 다르겠죠. 예, 또 기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래서 기술 개발 전략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인재 양성도 좀 다르죠. 그렇겠죠.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세부 사항이 잘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법 체계 그리고 추진 체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사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12개가 좀 많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거 12개 중에 뭐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될 거긴 하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미 우리가 좀 앞서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뭐 이런 쪽이겠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좀 쫓아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분야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그 양자, 양자. 예, 양자 기술. 그다음에 우주. 우주도 좀 잘하고 있지만은 또 미국이 워낙에 좀 잘하고 있고요. 금년에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 근데 네. 우리 발사체 성공했잖아요. 금년에.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칠이다. 또 그렇게 다 성공을 해서 정말 그 좋은 일이고 한데. 예. 거기에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선진국을 보면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주 분야, 또 양자, 예, 바이오 예. 이런 쪽은 앞으로 더 좀 추격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들. 그렇습니다. 그 누리호 성공했고, 네. 달 탐사선 다누리호 예, 이거 아직도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우주 발사체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7번째 나라가 된 건데 네. 앞으로 계획은요? 우주 분야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예, 정말 여러 이제 이전에 장관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예.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어쩌다가 이제 제 임기에 그 성공을 하게 돼서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사실 전 좀 그때 많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실패하면 있었습니다. 어떡하나 맞습니다. 걱정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국민들의 그 성원, 염원이 있었고 또 거기에 정말 피땀 흘려서 우리 그 항우연 연구원들, 항공우주연구원, 그 다음에 또 카이나 뭐 여러 이제 기업체들,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한 팀이 돼서 정말 그런 성공을 이루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도전적인 일을 하면서 그동안 공공에서 개발한 그런 우주 기술들을 민간에다가 이제 전수를 해서 그렇죠. 민간이 이제 우주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맞습니다. 정부가 그런 산업 클러스터,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주고 또 우주 산업을 하려면은 항상 또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법적인 또 털도 만들어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의 나사를 이제 좀 모델로 해서 우리의 이제 우주항공청 그런 부분도 좀 이제 빨리 만들어서 그렇죠. 우주의 어떤 기술이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의 X도 따지고 보면 나사 기술 전부 다 가져다 쓴 거라면서요?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정부가 무려 2조 원이나 들여서 그 발사체 성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개발된 기술들을 이제 전부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미국 방문 때 그 나사 청장님을 만났고 부청장님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언을 좀 이렇게 딱 구했을 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 민간과 함께 그렇죠. 우주를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주 분야 언급하시기 전에 이제 양자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이 분야는 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양자 기술이 앞으로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 기술 하면은 크게 세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분야를 보면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분야에서 기술이 개발되면은 어떤 응용 분야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팅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컴퓨터로 어떤 특정 분야의 계산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 년이 걸리던 것이 뭐 100초 만에 한다든지 그리고 또 10억 년이 100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양자가 뭐길래 그런 걸 해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공부도 하고 했는데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이제 어떤 이제 암호도 풀 수 있다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양자 암호 통신은 뭐 이 세상 어느 이제 누구도 그 통신을 엿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철통 보안이 되는 철통 보안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앞에 양자 컴퓨팅은 암호 다 뚫는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철통 보안이라고 그러네요. 얘기하니까 모순이네요. 모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중국의 먼 옛날에 어떤 뭐 이렇게 장사분이 이 창은 세상에 어느 것도 다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모순 아닙니까? 예,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사실상 양자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자에는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 암호 통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약간 어려운 이제 큐빗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큐빗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양자 암호 통신도 하고 양자 컴퓨팅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양자 암호 통신의 통신을 몰래 엿들으려고 시도를 하면은 그 큐빗이 깨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자 기술에서는 모순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자 센서는 아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뇌 이미징을 한다 그러면은 흔히 하는 게 병원에서 CT 있고, MRI도 있고, 그렇죠. 또 뭐 PE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EEG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는데,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양자 센서를 쓰면은 기존 이미징 방법보다 훨씬 해상도가 좋은 그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저널 아티클을 이제 좀 공부를 해서 봤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중력 센서도 만들 수가 있고, 뭐 다른 군사 무기도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꾸 얘기하면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인데 성공하면은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시도를 해서 뭔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양자 분야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것 역시 미국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도 좀 잘하고 있고 중국은 양자 암호 통신을 잘하고 있고요. 중국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뒤처진 게 그거군요. 양자 분야군요.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한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한 60 얼마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가 이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고 양자도 여러 기술이 있는데요. 여러 기술 중에서 한국에 계신 어떤 또 분들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처럼 뭐 인공지능 또 뭐 기존에 잘하던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뭐 우주, 양자,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전부 하려면 결국은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많이 확보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12개의 기술을 선정하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뭔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좀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는 관련된 인력도 좀 제대로 키우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5년간 약 한 25조 원 정도 국가에서 이제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투입하는 내용도 각 기술의 속성을 좀 잘 살피고 해서 그 기술에 맞게 이제 투입을 하고 또한 이제 기술 투입하고 할 때 민간의 전문가가 또 참여를 해서 같이 또 좀
기획도 하고 필요하면은 같이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진행 과정을 살피고 그렇죠. 예,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좀 뭔가 가시적으로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 중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또 반도체 잘하고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잘하고 뭐 2차 전지 잘하고 예. 뭐 욕심 같아서는 이제 거기서 또 한 서너 개가 더 세계적인 기술이 나와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예. 저는 굉장히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예. 네. 또 아까 이제 디지털 복지라는 개념까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더 나가서는 이게 또 무슨 뭐 메타버스 세상, 뭐 이런 가상 공간 이런 게 열리면 그 안에서의 새로운 윤리, 문화, 법과 제도 이런 언급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이게 지금 좀 시작 단계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시작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뭐 이런 뭐 나아가서는 뭐 국가 안보, 예, 그다음에 예. 사회 문화, 그럼요. 문화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는 거죠. 예, 디지털 기술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도구가 예를 들면 메타버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그 소위 말해서 창작자, 1인 크리에이터도 많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런 분들을 국가가 또 육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언급하신 메타버스가 열리니까 벌써 메타버스 내에서의 성희롱 사건 뭐 이런 네, 게 나오고 맞습니다. 이걸 그럼 어떤 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지금 뭐 미국, 유럽 다 우리나라 케이스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 세금을 어디까지 매겨야 되는지 이것도 쟁점이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거에 대한 체계가 언제쯤 어떻게 잡힐 수 있을까요? 세금 부분은 또 그 산업의 그 뭐랄까 진흥, 네. 발전과 또 뭐 이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뒤에서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 윤리, 질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디지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해를 줄 수도 있고 여러 예. 가지 비윤리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또 연구 자체가 또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법률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비하는 작업은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윤리 규정 이런 거는 이제 좀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디지털이 앞선 나라에서 예. 저희도 이제 그걸 하고 있고 필요하면은 어떤 이제 법 체계로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해야 될지는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선도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도록 예,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아닙니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사회과 가시는 분들하고 다 맞습니다. 협업해야 되고 맞습니다. 예. 뭐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무슨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거 하나하나 이게 풀어나가려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은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하니까 이 법률적 미비 공간은 점점 커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기술이 워낙에 빨리 발전하니까 예. 이게 이제 기존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사이버 보안의 어떤 패치, 네. 뭔가 그런 툴을 개발해도 기존의 이제 인증 제도, 허가 제도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규제 샌드박스도 있고 최대한 그걸 또 수용하면서 빨리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도기 같은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도기는 또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고 누가 그 질서를 빨리 잘 정립하느냐가 또 맞습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는 디지털 세상의 유엔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럴 것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예. 우리 이제 장관님 개인적인 말씀 좀 듣자 보면 네. 지난 2015년에 세계 최초 반도체 소자 기술 개발로 네. 한국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을 수상하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대표적 석학 아니십니까? 그죠? 뭐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한데 이제 좋은 상을 주셔서 저는 굉장히 그 당시 영광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과학자가 꿈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집은 저기 업 소재지에서도 한 30m 떨어져 있는
산골. 어디에서? 경남 합천읍인데요. 읍에서도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산골이고, 이제 어릴 때 뭐 그냥 뭐 자연과 더불어 살았고요. 그래서 실제 뭐 여기 전 이제 여러 손에 그 시대의 그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그렇고 이제 최근에 어디 이제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지금은 폐교됐습니다. 그 저희 다녔던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제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좀 더운 날 그 주전자 노란색 주전자에다가 이게 찬물을 넣어와서 이렇게 딱 놨더니 이제 주전자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 보고 이건 누가 설명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게 찬 거기에 부딪혀서 응결이 돼서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대답을 저 혼자 했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는 이제 과학자가 될 거야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어려서부터 그런 자질을 보였다. 저는 이제 가물가물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줘서 그런 것 같다. 그게 약간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뭐 과학자의 길로 갔어야 되는데 물리학과도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또 취업 같은 걸 생각하니까 공대 그리고 또 전자공학과를 또 선택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딱 주목해서 그 분야를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대학 학번이 83 학번인데요. 80년대 초반에 우리 이제 어려운 결단을 해서 정말 그 반도체 그 당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반도체 적자를 보고 있는 시기. 그렇죠. 8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뭐 반도체라는 걸 한다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미래 기술인가? 우리나라가 어렵다? 근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이런 그 미국에서 만든 그런 거를 한국에 이제 수입해서 그 수업 교재로 그래서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램 짜서 컨트롤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하는데 한국은 뭐 맨날 이렇게 적자라 그러고 그러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반도체 관련된 전공 쪽으로 전자공학과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전공으로 갔고 그 시절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때 이제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뭐 CPU 나오고 컴퓨터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되는 기술이다. 아주 작은 그런 그 마이크로미터의 그 세상에서 그런 집적 회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컨트롤러를 만들고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 우리도 그렇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뭐 기대감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거리 갔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원 때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그때부터 이제 뭐 30년간 이제 반도체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석학으로서 반도체야말로 뭐 미래 경제의 쌀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조금 더 쉽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반도체가?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산업의 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발바닥에 이렇게 붙이는 편자의 못이다. 그 말이라는 건 옛날에 미국의 산업 발전하는 그 시기에 강력한 어떤 경제 수단이었는데 그 편자에 못이 없으면 말이 기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정말 그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PC, 뭐 그런 그 태블릿, 뭐 자동차, 뭐 전기밥솥, 냉장고, 모든 곳에 들어가죠. 우주선, 그리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사일, 뭐 탱크,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반도체가 안 되면은 안 되는 모두 갖고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진 여러 가지 기술이 다 중요하지만 그 기술의 어떤 중요성이 이렇게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으로 보면 뭐 반도체 내에서 크게 뭐 메모리 분야, 비메모리 분야 뭐 이러던데 메모리 분야에서는 압도적 1등 맞죠? 맞습니다. 비메모리 분야는 이제 몇 등쯤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또 특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수출의 대략 한 20% 정도
꽤 큰 그럼요. 부분이죠. 그렇고 이제 그 중에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분야 뭐 세계 1등.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회자님께서 비메모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시스템 쓰고 반도체. 비메모리 하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포함하고 어. 다른 이제 그 광 반도체, 센서, 기타 전력 반도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비메모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조금 정리를 위해서 예, 제가 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메모리는 엄청 잘하고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를 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시스템 반도체를 잘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센서는 이미지 센서는 또 잘 만들죠. 예, 잘 만듭니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는 미국이 또 압도적이라면서요? 미국이 뭐 거의 전 세계 시장에 그죠? 굉장히 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뭐 미래 경제 패권 두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도 막 으르렁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국이 또 반도체의 큰 시장이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지만 상호 의존성도 있는 이 체제 안에서 네네.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나아갈 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외교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기민하게 또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그 두 나라에 비해서 이제 크기도 작고 뭐 사람 수도 작지만 중요한 거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현재보다 몇 개 더 만들므로 해서 갖게 된다면 예, 그거를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좀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국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기정통부가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세상의 관계가 복잡해져도 네, 최고 앞선 기술 몇 개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맞습니다. 누구도 그걸 뭐라고 가지고- 못한다 이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음. 예, 정말 중요하고 네, 한국은 인재 강국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장관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처럼 잘 나가던 이 반도체 뭐 이쪽 분야 더 잘 나갈 수 있게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는 양자, 뭐 우주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진짜 전 세계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책임지고 좀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예. 해야죠. 예. 당연히.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사실 뭐 용어를 들어도 조금 낯설고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모든 편리한 그 제품들이 사실은 그 과학기술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제 이 기술 없이는 못 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함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